내가 뭘 잘못 먹였나? 혹시 모유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울어도 괜찮을까? 오늘은 부모님들이 흔히 배앓이라고 부르는 영아산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우는지,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아산통이라는 말부터 알아볼까요? 이상하게도 매일 비슷한 시간이에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아기가 저녁만 되면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어요. 수유도 했고 기저귀도 갈았고요. 트림도 시켰고 안아주기도 했는데요.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어디가 많이 아픈 것처럼 자지러지게 울어요. 부모님들은 이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데요. 배가 아픈 건가? 내가 뭘 잘못 먹였나? 혹시 모유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울어도 괜찮을까? 먼저 영아산통이라는 말부터 알아볼까요? 영아산통은 건강해 보이는 아기가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래 강하게 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하루 3시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 3주 이상 지속되는 울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실제 육아에서는 이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영아산통은 부모님들이 뭘 잘못해서 혹은 아기가 성격이 유난스러워서 이것이 아니에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 미숙한 소화기관, 그리고 예민한 신경계, 그리고 하루 동안 쌓인 자극, 잠들기 전에 피로감이 겹치면서 저녁 시간에 크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아기의 몸과 뇌가 아직 세상에 적응하는 중이지요. 부모님들이 제일 이상하게 느끼는 게 이 부분인데요. 왜 꼭 밤만 되면 이러죠? 네, 영아산통이나 심한 보채문요, 저녁 시간대에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낮 동안의 아기는요, 빛, 소리, 냄새, 안기는 자세, 수유, 트림, 기저귀 가리처럼 수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도 생후 초기에 아기에게는 아주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극이 하루 동안 쌓이다가 저녁이 되면 아기의 조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기도 합니다. 몸은 피곤한데요. 잠은 잘 못 들고요. 속도 불편한 것 같고 안아주어도 안정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기의 신경계가 아직 미숙해서 하루의 끝에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모습일 수 있어요. 배앓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기가 반드시 배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분유를 먹으면서 공기를 많이 삼켰거나 트림이 충분히 안 됐거나 가스가 찼거나 또 너무 급하게 먹었거나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아산통의 원인은 공기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트림을 시켰는데도 계속 울 수 있어요.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아직 배가 고픈가 보다. 그래서 계속 먹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가 불편한 아기에게 계속 더 먹이면 오히려 배가 빵빵해지고 토하거나 더 보칠 수 있어요. 그러니 울 때마다 무조건 먹이는 것보다 배고픔인지 졸림인지 속이 불편함인지 또 지나친 자극인지 하나씩 차분히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기가 저녁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본을 확인하세요. 수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지 보시고요. 기저귀가 젖었거나 대변을 본 건 아닌지도 봅니다. 또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목 뒤나 등을 만져보기도 하시고요. 옷이나 양말, 손싸개가 너무 조이지는 않는지도 살펴봅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감겨 있지는 않은지도 가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열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기본 체크해서 이상이 없고 아기가 평소처럼 먹고 소변도 잘 보고 낮에는 비교적 괜찮았는데 저녁마다 비슷한 울음이 반복된다면
영아산통이나 저녁 보채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아산통 대처의 첫 번째는 더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줄이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말을 걸고 장난감을 흔들고 불을 환하게 켜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번갈아 안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미 지나친 자극을 받은 아기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저녁 울음이 시작되면 방의 조명을 낮춰주세요. 또 TV 소리도 줄여주시고요. 말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낮고 반복적인 목소리로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요. 우리 아기 많이 힘들었나 보다. 아기는 말의 뜻보다도 목소리의 리듬과 분위기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아기가 배가 불편해 보일 때는요, 세워 앉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기의 머리와 목을 잘 받치고요. 가슴을 부모님 몸에 기대게 한 뒤에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특히 수유 직후라면 바로 눕히기보다는 잠시 세워 앉고 트림을 도와주시고요. 등을 세게 두드릴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가볍게 툭툭 두드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어떤 아기들은 부모님의 팔 위에 배가 닿도록 엎드린 자세로 안으면 편안해 하기도 해요. 다만 이런 자세는 보호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만 해야 해요. 그리고 아기를 엎드려 재우는 것은 안 돼요. 잠은 반드시 등을 대고 단단하고 평평한 잠자리에서 재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리듬, 루틴이에요. 생후 초기 아기들은요,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자극보다 반복적이고 일정한 리듬에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천천히 앉고 흔들기, 또 일정한 속도로 토닥이기, 작게 슉 소리 등을 내기, 백색 소음을 낮은 볼륨으로 들려주기,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세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의 머리와 목은 아직 약하고 강한 흔들림에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리듬은 부드럽게, 움직임은 작게, 목소리는 낮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배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수유 중간과 수유 후에 트림을 도와주세요. 분유 수유를 한다면 젖병 각도를 잘 확인해서요, 공기가 너무 많이 삼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젖꼭지 구멍이 너무 커서 분유가 빨리 나오지는 않는지, 반대로 너무 작아서 아기가 너무 힘겹게 빨고 있지는 않은지도 잘 살펴주세요. 아기가 깨어있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면 다리를 천천히 접었다 펴는 하늘 자전거 동작이나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더 싫어하거나 울음이 심해지면 중단해 주시고요. 달래는 방법은 아기에게 잘 맞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는데도 안 통하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요, 영아산통은 원래 무엇을 해도 잘 달래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분유가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특수 분유로 바꿔야 하나요? 모유 수유 중인데 제가 먹은 음식 때문일까요?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분유를 바꾸거나 엄마의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아기의 울음에는 소화, 수면, 자극, 기질, 발달 과정이 모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피가 섞인 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거나 피부 발진이 난다거나 또 체중이 잘 늘지 않거나 수유할 때마다 심하게 힘들어한다면 알레르기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진료가 필요할 거예요. 분유 변경이나 식단 조절은 가능하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아 산통이 진짜 힘든 이유는요. 아기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지치기 때문인데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울음이 시작되면 부모님 몸이 먼저 긴장을 하게 돼요.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밤이 끝나지 않겠구나. 아, 네. 이 생각만으로도 이미 지치게 되죠. 또 아무리 달래주고 안아줘도 울음이 멈추지 않으면 부모님은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 나는 우리 아기를 잘 못 달래지? 내가 부모 자격이 없는 건가? 어떤 부모님들은 나는 아기 양육이 적성에 안 맞아. 이렇게 한숨 섞인 말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영아 산통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가 계속 운다고 해서 부모님이 양육에 실패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너무 힘들면요. 아기를 안전한 아기 침대에 등을 대고 눕히고요. 잠깐 떨어져 숨을 잠시 고르셔도 돼요. 물 한 잔 마시고요. 깊게 숨을 쉬고요. 가능하면 다른 보호자와 교대도 해보시고요. 아기를 안전하게 두고 부모가 잠깐 진정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아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기를 세게 흔들지 마세요. 화가 난 상태로 안고 빠르게 흔들거나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세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내 맘대로 약을 먹이거나 민간 요법을 시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배앓이약, 유산균, 특수분유 같은 것들은요. 아기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누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하더라. 이 말만 듣고 바로 따라하기보다는요.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지 꼭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아 산통의 기본 대처는요. 안전한 달래기, 또 수유와 트림을 점검하기, 또 자극을 줄이기, 부모의 휴식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해요. 아기가 열이 있거나 잘 먹지 못하거나 소변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아기가 축 처져 있거나 숨쉬기 힘들어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또 피가 섞인 변을 보거나 배가 심하게 빵빵하고 딱딱하다 이렇게 느끼시거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린다면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생후 1개월 아기는요. 작은 변화도 중요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건 평소 울음과 다르다 라는 느낌이 들면 정말 망설이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부모님이 느끼는 직감도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것은 영아 산통이나 저녁 보채밀 수 있어요. 아기의 소화기관과 신경계가 아직 미숙해요. 하루 동안 받은 자극을 조절하는 힘이 부족해서요. 저녁에 크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처는 4가지로 기억하세요. 먼저 기본을 체크하기, 또 자극을 줄이기, 부드럽게 안기, 리듬으로 달래기, 수유와 트림을 점검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는 지금 세상에 적응하는 중이고요. 부모님도 아기의 신호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길고 힘들지만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않겠지요. 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기가 매일 밤 특정 시간에 울어서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